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외도하는 상황에서 증거 수집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고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리고 또 내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모을 수 있는 증거들이 꽤 크게 효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세 가지 증거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생기는 증거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 건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일단은 가장 흔한 증거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가장 흔한 증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흔한 증거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라든지 집에 출입하는 둘이서 같이 드나드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킨십을 하면서 출입하는 사진이나 영상이라면은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간통죄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가더라도 이제 안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영화를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술을 한 잔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안에서 뭐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는 사실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정확한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모텔 안에를 막 들어가면서 촬영을 하고, 안에서 이제 둘이서 같이 있는 장면을 촬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창문 열고 막 뛰어내리고, 들켜가지고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나왔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판례가 기본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민사소송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증거 범위가 꽤나 넓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는 모텔이나 숙박업소들, 아니면 집에 출입하는 거라도, 이런 밖에서 출입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바깥에서 이제 데이트하면서 이제 손을 잡고 다닌다거나 스킨십을 하는 거, 누가 봐도 연인일 것 같은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이 많이 모인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이제 외도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장 큰 증거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화 기록이나 카카오톡 또는 메시지 기록, 이런 것들이 연락했는 흔적들이 있으면은, 통화 기록이 예를 들어서 통화 기록은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잖아요. 물론 자동 녹음이 돼가지고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죠. 근데 이제 통화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통화를 자주 하고 이제 긴 시간 통화를 한 흔적이 여러 번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직장 동료 간에는 사실은 오피스 와이프나 이런 직장 동료 간에 이제 불륜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핑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접점이 없다면은 요거는 거의 요것도 확실한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로서 이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내용에서 증거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 요거 때문에 이제 호칭이라든지 이제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집하시면 증거로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화 기록은 삭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통신사 대리점에 가시면은 최근 1년까지의 기록은 통화 기록 그리고 통화했던 위치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기록을 다 프린트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청해가지고 한다면 가장 큰 증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 같이 모텔에 갔다면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어디 예를 들어서 집이 대구인데 친구들하고 부산에 놀러 간다 했는데 예를 들어가 그날 위치가 통화를 했던 위치들이 주로 대구 유흥가 쪽이나 모텔이 많은 유흥가 요런데 찍혀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호텔이나 모텔 숙박시설 예약 내역이나 카드 결제 내역, 요즘은 그런 앱들이 많잖아요. 예약하는 앱들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앱이 깔려 있다면은 그 결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카드 결제 내역 이런 것도 확인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목격자나 외도 상대자의 진술.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외도 상대자 같은 경우는 쉽게 인정을 안 하겠죠.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자백을 받아내려면은 이제 그 전에 미리 작전을 치밀하게 짜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해가지고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목격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씩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격자가 사실 이게 크게 한 명이 목격을 했다 해가지고 내 지인 한 명이 목격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크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진 않아요. 다른 증거물들하고 같이 결합됐을 때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지인이 네가 봤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거를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목격자의 진술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사용해 버리면은 만약에 상대 쪽에서 그거를 소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어디서 봤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통화 내역 같은 걸 떼가지고 나 이 시간에 여기 있었다 이렇게 소명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신빙성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까지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에 지금 목격자의 진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실 목격자의 진술 하나만으로는 증거로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목격자가 진술이 있다면 그 시간에 통화 내역까지 내가 말씀드리고, 통화 내역을 뗐을 때 실제로 그 시간에 거기에서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편의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결제 내역이 있다면 그러면 확인이 가능한 거죠. 증거로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배달 앱이나 이런 데 결제 내역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증거로서 굉장히 큰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금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느냐 하면 스폰 관계, 예를 들어 가지고 배우자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이제 업소에 자주 드나드는데 거기 아가씨를 상대로 한 달에 얼마씩 스폰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애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잠자리를 가지고 이런 사이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 여자한테 송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증거로서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은 증거는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증거고 효력이 꽤나 좋은 증거들을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 법원에서 이 외도 사실을 입증하려면은 사실상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이제 재판장, 판사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하고 법도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면은 요거는 증거가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보면은 이런 상황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 둘 사이가 그냥 단순한 친구 사이, 직장 동료 사이 이런 사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 증거물조차도 모두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불법 증거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형사소송에서는 불법 증거물은 명확한 증거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증거물, 불법 증거물까지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상대 쪽에서 이 불법 증거물 수집에 관해서 역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형사재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동종 전과가 없다면은 사실 실형받을 일은 없고 큰 처벌은 안 내려질 거니까 혹시라도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물들을 내가 벌금을 얼마 물더라도 꼭 사용을 해야 되겠다. 다른 증거로서 입증을 할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법적인 처벌을 감수하시면 돼요. 그렇게 일단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증거 수집을 진행하는 방법도 사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거라도 개인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은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든지 이런 상황 같으면은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또 숙박업소 결제 내역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증거로서 수집을 해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된다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증거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명확한 증거는 사진이나 영상, 이제 숙박업소에 드나들거나 이제 스킨십을 하는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직접 이렇게 해보셔도 좋지만 저희 같은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사실은 이게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면은 중간에 실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됐을 때 그 역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들여서 저희 같은 업체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뭐든지 상담을 한번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시고 저희도 이렇게까지 할 증거 수집을 직접 해가지고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겠다 이런 경우라면 저희가 굳이 저희한테 일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가장 현명한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최대한 저희도 사실 일이 많은 업체이기 때문에 일 하나하나에 그렇게까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업체에 문의를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